오늘의 주제는요. 꼬리에 꼬리를 부는 영화 속 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싱크로 요리 높게. 우연 아니면 항상 또 이렇게 깔고 가더라고요. 놀랍다. 현실이 더 영화 같지 않나요? 오피셜로 팩트체크. 내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내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만약 민호 씨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르일까요? 펜트하우스 같은 막장 드라마, 스릴러 멜로, 코미디 액션, 에로까지. 저는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요. 연예인과 사랑에 빠지는 연예부 기자 역할? 어, 네, 그래서 제 역할을 제니 씨가 하는 거죠. 되게 싱크로 요리 높게.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블랙핑크 팬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군지 구별하지 못하겠겠어. 그리고 우리 그 최고다 오션 진행한 내용을 좀 영화에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그 제니 옆에서 나도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게. 우정 출연으로다가 언제 제니를 보겠어, 내가. 여기 있는데? 제니? 어, 나 제니. 제니. 예. 이런 제니. 우리가 흔히 현실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꼬리에 꼬리를 부는 영화 속 혹하는 이야기입니다. 모티브는 말 그대로 어떤 창작물의 동기가 되는 사건이나 생각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모티브는 실제지만 재창조를 하거나 허구를 많이 섞는 영화도 아주 많습니다. 영화 이웃사촌도 그중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이웃사촌은 지금 제 옷,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영화 시작 전에 자막 하나가 나옵니다. 인물, 지명, 사건, 에피소드 등은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 장소 등과 무관하며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연상할 수 있는 실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아. 좀만 기다려, 빨갱이. 이성으로 평생 감옥에 썩게 해줄게. 도청팀장 대건이 가택 구금된 정치인 이의식 가족을 24시간 감시하라는 미션을 받고요. 그의 옆집으로 이사해서 이웃사촌으로 지내면서 이의식 가족과 벌어지는 코믹한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정치인이 가택 구금됐다라는 설정 자체가 바로 198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가택 구금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영화가 초반이 좀 가볍게 시작하고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몰입하기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도 했어요. 도청팀 동식이 빙글빙글 노래 가사로 엉뚱하게 암호를 푸는 씬이라던가 신청곡은 오늘도 변함없이 남이의 빙글빙글입니다. 이거 라디오 사연이 이거 언제 보냈어, 이거? 이게 사연이 아니라 암호입니다. 또 암호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오늘 암호가 있다입니까? 이거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행동하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행동? 뭐 막 그 데모 같은 그런 거요? 딩동댕. 우리 정치 어떻게 하나. 국민 손잡고 빙글빙글 돌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중가요를 금지하는 씬. 이제 빙글빙글 돌고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쓴 가사 싹 다 금지시켜! 돌아가는 삼각지 금지시켜. 돌고는 무조건 금지시켜.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도는 가사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돌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제일 웃겼던 장면은요. 누나랑 음식을 나눠주러 온 이 꼬맹이 이의식의 아들이요. 애들이 왜 이렇게 너지? 이어서 때 도청되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도청팀 직원 영철이요. 아빠 목소리 흉내를 내죠. 입에 맞을 줄 모르겠네. 그 장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장면인데 진짜 빵 터졌거든요. 맞아요.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그 장면에서 실제 성대모사를 한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제작사로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이 혹시 더빙이 아니었을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당시 제작진이 영철 역을 맡은 조연철 배우가 열심히 성대모사를 했고 감독이 이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비하인드는 영화적 재미를 위해 비밀로 붙여뒀다고 합니다. 개봉 당시에 실제로 성대모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를 유심히 보는 것이 관람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죠. 입에 맞을 줄 모르겠네.
이래 맞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단연 돋보이는 신스틸러가 또 있는데요. 바로 1980년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 배경과 소품이죠. 특히 이 서로 붙어있는 대건과 의식의 집, 이 골목 배경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도 옥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 이 80년대 당시를 보여줄 수 있는 집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전국을 물색을 했고요. 찾았습니다. 군산의 한 동네에 딱 맞는 공간을 찾아내서 그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옥상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담배 한 대만 빌려주시게. 다음날 의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 대건에게 의식이 담배를 빌리는데 사실은 내가 이 담배를 못 피우네. 그냥 자네하고 친구가 되고 싶었네. 예? 그냥 친구가 필요했었네. 친구. 여태까지 담배를 못 피는 의식이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대건한테 몇 번이고 담배를 달라고 했던 거였죠. 이 부분 굉장히 짠했어요. 여기서 인간애가 나와서 대건도 도청팀이라는 걸 다 털어놓죠. 저 누군지 아시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저 누군지 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왜 묻나. 솔직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실은 동지 아닌가? 이웃집 동지. 각자 집 옥상에서 얘기하지만 붙어있는 옥상이 뭔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 시대라서 가능한 이웃 사촌끼리의 대화 같아요. 이완경 감독도 7번 방의 선물에서 용구와 예승이가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영화에 판타지적인 장면을 넣을 때가 있는데 이웃 사촌이라는 이 말 자체가 판타지라면서 당시 이웃 간의 케미를 잘 다루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티브를 넘어 실제 사건을 최대한 현실성 있게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바로 영화 극비수사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극비로 가야 은주가 살아 돌아옵니다. 1978년 어느 날 부산의 최고 현금 부자 성 회장 딸 은주가 유괴되고 은주를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는데 콤비로 두 사람이 공조하여 수사하는 영화는 많았지만 과학 수사를 추구하는 경찰과 비과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주풀이를 하는 역술가가 함께 공조하여 수사하는 내용의 영화는 없었죠. 영화여도 참 신선하다 생각할 법한 경찰과 역술가의 공조 설정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실제 사건은 1978년 부산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정량 유괴 사건입니다. 얼마나 실화를 기반으로 했냐면요. 극중 주인공인 공기룡 형사와 김중산 역술가의 이름을 당시 실제 인물들의 이름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극중 배우 유해진 씨가 맡은 김중산의 방을 보면 부적, 소품 등 범상치 않은 물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부산에서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중산 씨에게 그대로 비유한 물건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유괴된 아이의 친구에게 최면을 걸어 납치범의 차량 번호를 알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장면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쓰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로 최면 기법이 정식 수사에 쓰인 사건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아쉽게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하지 못한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죠? 뭐예요?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면서 방생하는 장면 역시 실제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혹시 방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집에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번다고 하셨죠? 거꾸로 고기를 살려주는 일을 해보셨냐고요? 알사로로 우리 언니가 천지심을 이렇게 꼭 좀 살리고. 실제 당시에는 장어를 풀어주었는데 정작 영화에서 장어를 풀어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장어가 너무 빨랐던 거죠. 거의 미꾸라지인 줄. 제대로 카메라에 잡히지가 않아서 화면에 잘 보이는 줄무늬가 있는 줄돔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줄돔은 킬로그램당 10만 원 이상의 이제 고가의 횟감이거든요. 제대로 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구미노의 낚시TV였습니다. 영화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괴당했던 딸은 33일 만에 너무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요. 이 영화 끝에 실제 사건을 정리하는 자막이 나오는데 집에 무사히 돌아온 이 정양이 6개월 만에 또 한 번 납치가 됐다가 4일 만에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고생을 했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현실이 더 영화 같지 않나요? 영화 그놈이다 역시 이와 비슷하게 민간 신앙으로 범인을 추적했던 사건을 영화화하고 있습니다. 오빠야! 내 밥 사왔다.
극중 장우는 여동생 은지와 단 둘이 사는데 어느 날 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고 여동생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정말 죄책감과 그리운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주는 이때 천이 끊어지고 녹그릇만이 둥둥 떠내려와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 앞에 딱 멈춥니다. 장우는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민약국이고 그리고 민약국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끈질기게 추적을 하는데요. 실제 사건은요, 영화를 연출한 윤준영 감독의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1999년 부산의 해변마을에서 한 여대생의 죽음을 기리는 천도제에서 일어난 일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킹카로 불린 여대생의 일이더라고요. 이 여대생의 아버지가 그 앞에 녹그릇이 멈춘 한 청년의 범인으로 확신을 하고 6개월 동안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증만 있고 증거를 찾지 못해서 결국 범인을 끝내 찾지 못한 사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진짜 배우 주원 씨를 다시 본 영화였거든요. 연기가 워낙 잘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모 변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어촌마을 어른 공장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청년 역할이에요. 이 신업을 딱 봤을 때 주원 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도 자기 잘생긴 건 알 거 아니야. 모를 수가 없지. 이게 내가 외적인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8kg을 증량을 합니다. 본인이 좀 잘생김을 포기한 영화다, 내려놓은 영화다라고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대신 연기에 올인을 합니다. 주원 씨가요. 실화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엄청 돋았다 하면서 이걸 정말 잘 표현해야겠다, 그 마음을 잘 전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었던 게요. 이 유치장 씬이 있어요. 포구에서 있던 것도 니고 골목에서 도망친 것도 니다. 그래 나야. 우리 오빠가요. 내가 어디 있는지는 귀신같이 찾거든요. 이 장면에서 감정이 폭발을 하는데요. 실제 연기를 하는 동안에도 이 수갑이 풀릴 정도로 오열을 하고 몸을 아끼지 않아서 철장이 휘기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주원의 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동생을 잃은 그 오빠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127시간, 더 임파서블 등 실제로 일어난 재난 상황도 영화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백컨트리 야생곰의 습격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산으로 캠핑을 갔던 남녀 커플이 야생곰의 습격을 받는 재난 영화인데요. You come up this steep rocky trail, and then all of a sudden, it levels off and there's this beautiful, pristine lake. Alex? What is that? Bearbed. 계속 위험하다는 암시만 주고는 무려 1시간 만에 드디어 곰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런 좀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너무 무서워. 이 1시간 만에 나온 곰은 심지어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장면의 임팩트가 굉장히 셉니다. 한 번이었어요? 네. 텐트를 초콜릿 포장지 찍듯이 찍고 들어오고 곰 앞발에 팔이 그냥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도 무슨 피가 정수기 틀어놓은 것 마냥 콸콸콸콸 쏟아지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포효하다가 바로 물어버리죠. 곰 영화 나오는 영화 중에 그 레버넌트가 그죠? 곰의 무서움을 가장 리얼하게 잘 담은 영화라는 평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제대로 된 곰의 공격을 보고 진짜 벌벌 떨면서 봤거든요. 곰에 대한 무서움만 놓고 본다면 레버넌트는 한 초코우유 정도? 이 영화가 바로 한 TOP 정도 되지 않을까. 와,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게 2005년 캐나다의 한 호수 인근 숲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 영화에서는 남자친구가 공격을 당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곰의 습격으로 여자친구가 사망까지 했다고 해요.
곰이라고 해서 저 곰돌이푸 같은 거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통 큰 강도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스터 마인드입니다. 1997년 미국의 현금 수송업체 루미스 파고 직원과 공범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현금 1,7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해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01억 원 정도 되는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사건을 영화화했어요. 실제 범인들은요, 정말 사치스러운 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5개월 만에 잡혀서 복역을 하고요. 지금은 출소를 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실제 주인공인 이 데이비드 간트가 직접 자문을 해주고 카메오 출연까지 했습니다. 근데 범법자인데 나왔네요, 영화에. 미국이니까. 네,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와 어울리지 않게 영화가 이제 코미디 장르를 넘어 약간 병맛에 가까운 B급 영화가 되었는데요. 역대급 현금 갈취 강도 사건인데 이렇게 가볍게 다뤄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My name is David Gant. In 1997, I was a quiet, middle-aged man knocking on 40. But then the wind blew in Miss Kelly Campbell. After 4 decades of waiting, my adventure finally came knocking.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주변 없고 어수룩한 현금 수송업체 모범 직원 데이비드 간트가 남몰래 짝사랑하던 전 직장 동료 켈리와 사기꾼 스티브의 꿰매 넘어가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고 강도짓을 했다는 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아무래도 살짝 이제 코믹하게 다루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약간 덤앤더머 느낌으로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비드는 순진하게 이 켈리와 새로운 핑크빛 미래를 그리면서 정말 어설프게 현금을 훔칩니다. 심지어 성공을 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데 너무 웃겨. 이런 코믹한 명장면이 많아서요. 좀 우울할 때 보면 좋은 영화다라고 강추를 하는데요. 멕시코로 도주해서 수배범이 되고 위장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정말 오히려 나 좀 잡아가 슈 하는 분장들을 하죠. 그리고 얜 약혼자와 약혼 사진을 찍는 이 장면, 전 이 장면이 사실 제일 웃겼고요. Good Lord, Jandis! I've been saving that for you. 실컷 웃었다면 이번에는 눈물샘 자극 영화입니다. 바로 영화 땡큐 데디인데요. Tu savais qu'il a fait toutes ses courses, ton père? Alors 3 km 8 de natation, 180 km de vélo et 42 km à pied. 지체 장애가 있는 줄리아는 20년 전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던 아버지와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Je vais faire l'Ironman avec toi. L'Ironman? 중년의 아버지와 지체 장애 아들의 철인 3종 경기. 벌써 얘기만 들어도 힘들고 위험할 것 같지 않나요? Julien, je veux te parler de cette course. On peut pas la faire, ni toi ni moi. 가족도 반대하고 경기위원회는 줄리안의 출전 허가를 내주지도 않는데 L'inscription de votre fils Julien Amblard dans la catégorie handisport de l'Ironman de Nice 2013. 줄리안은 친구들과 함께 집요하게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에 출전하게 되죠. Nous avons le plaisir de vous informer que l'inscription de Paul et Julien Amblard a été validée par les membres du comité d'organisation de l'Ironman. 이 영화는 미국의 팀 호이트 부자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전신마비 장애 아들과 함께 38년간 철인 3종 경기 6회, 단축 철인 3종 경기 206회를 완주하고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미대륙을 횡단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듣기에 이 영화 속 하이라이트가 되는 줄리안과 아버지 폴의 철인 3종 경기 장면이요. 실제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철인 3종 경기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의 이 장대함 그리고 뜨거운 도전의 에너지가 정말 고스란히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무려 2,7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경기에 참여한 폴 역의 배우 자크 검블린과 줄리안 역의 파비앙 에로는요. 실제로 1km 가까운 거리를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끈끈한 강한 유대감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 꼬리에 꼬리를 묻는 영화 속 혹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영화 같은 실화 이야기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 인생이 영화라면 당신은 어떤 장르를 살고 있나요? 유튜버 미도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마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퉁덩! 빠져보자!